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챙기는 크레아틴, 근력도 높아지고요. 특히 과로를 해서 많이 피곤해서 몸이 아프고 힘이 없는 이런 분들도 크레아틴이 되게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크레아틴이 뭐 탈모를 유발한다, 신장을 망가뜨린다, 간을 망가뜨린다, 이러한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팩트인지, 그리고 실제 크레아틴의 부작용이 정말 어떤 게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크레아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크레아틴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류가 아니었는데 재작년, 작년, 특히 올해에 오면서 크레아틴을 판매하는 보충제 회사들이 글로벌 영양제 엑스포에서 거의 메인에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만큼 근거 수준이 높은 게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특히 우리 근육의 대부분이 분포해서 육체 피로, 특히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폭발적인 운동 또는 반복적인 운동, 그리고 많은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의 근육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크레아틴입니다. 근육의 에너지에 특화된 게 크레아틴인데, 이러한 크레아틴을 섭취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신장이 망가뜨려진다, 간에 부담이 된다, 탈모 유발이 된다, 살이 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크레아틴을 먹게 되면 신장이 망가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루머가 왜 돌고 있냐면은, 크레아틴이 우리 몸에서 일부가 크레아티닌으로 변환이 되고, 이 변환된 게 신장으로 나와서 소변 검사에서 잡히거든요. 많이 나오면은 신장에 이상이 있다라는 수치고요. 적정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크레아틴을 먹게 되면은 크레아티닌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2025년에 메타 분석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유의미하게 소량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정도가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할 정도의 임상적 가치는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장 수치 관련된 것들, 청소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정상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크레아틴인 수치가 살짝은 보편적으로 올라간다, 먹으면. 근데 그 수치가 아주 살짝이고 나머지 신장 지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장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에 영향을 준다. 특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크레아틴은 다양한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체 단백질이 아니고 단일 성분이거든요. 단일 성분을 먹었을 때 간에 부담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고요. 그 여러 데이터에서도 보편적으로 간 수치를 높인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머, 탈모가 유발된다. 이것도 이러한 루머가 돈 이유는 2009년에 럭비 선수에게 크레아틴을 먹였더니 로딩요법으로 먹였을 때, 로딩요법은 5g씩 하루 4번 20g을 한 일주일 정도 먹여서 확 수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였을 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활성형 테스토스테론, 이게 탈모 유발하거든요. 이게 정상보다 56% 증가했고, 그다음에 유지요법 하루에 5g씩 먹는 거는 40%가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탈모를 측정한 게 아니고 혈액학적인 특징이 DHT가 높아졌다는 걸 봤을 뿐이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56%, 40% 증가한 게 정상 범위에 있는 수치 대비 56%가 증가했는데, 이게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연구 데이터 등에서도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 탈모를 유의미하게 유발했다라는 데이터는 단 한 건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라는 건데 증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아틴 먹으면은 몸이 붓는다, 그래서 살이 찐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살이 일부 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뱃살이나 우리 내장 지방이 찌는 게 아니고 근육 내의 수분량이 증가해서 한 1kg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증가한 게 아니고 체지방을 뺀 나머지 제지방량이 증가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다, 근육의 질이 더 좋은 수분을 함유한 상태가 된다이지, 살이 쪄서 체지방이 증가했다와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계속 먹어도 한 1kg 내외 정도만 수분량이 증가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뭐 신장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리고 간에도 무리가 없을 건데, 신장 질환이 있거나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 이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크레아틴 드시면 안 되고요. 간 수치가 높은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리고 중학생 정도까지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크레아틴은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이 스포츠 뉴트리션에 관련된 성분이고요. 정말 많이 연구가 되고 지금은 더 폭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상적인 근거 수준이 높은 그런 성분인데 아무리 파도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라고 나온 게 위장장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아틴인 상당히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레아틴 섭취할 때 위장장애, 복통, 설사 같은 게 생기면은 식사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을 줄이셔도 됩니다. 조절을 하시고요. 크레아틴 섭취 용량은 5g 정도 성인 기준으로 한 3, 4주 먹으면 우리 몸에 크레아틴에 저장되어 있는 정도가 가득 찹니다.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는 3에서 4주 정도 꾸준하게 챙겨주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크레아틴 부작용 우려할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의 루머에 대해서는 근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위장장애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레아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크레아틴은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오는 성분입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운동 퍼포먼스, 그리고 근력, 경무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또는 관련 없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문의 주시고요.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많은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